안녕하세요. 한보라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많이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런 일들은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불확실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더 예상치 못한 순간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 중에는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상치 못했던 고백을 받는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돈이 생기는 일들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좋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2부는 김영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일이 형, 브라더 원이라는 별명이 오늘 또 채팅창에 보니까 또 올라오고 있던데 우리의 형일이 형과 함께 여러분들께 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진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했는데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계속해서 비가 오는 화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초대박님 잘 오셨습니다. 형일님 2부도 부탁해요 하셨는데 2부에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살려님께서 브라더원 별명 지어주셨군요. 별명이나 이런 거 참 잘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 오늘 오셨습니다. 앞서서 꿈꽃도님 종목 진단 형일님께서 해주셨던데 좀 더 귀엽게 영혼을 담아서 읽어드려야 돼요. 아이고, 꿈꽃도님이 되게 앵커님한테 서운하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용혼이 요새 조금 빠지신 것 같다. 아니, 한번 애교 부렸다가 분위기가 싸해졌거든요, 그날. 제가 꿈꽃도 했다가 아하, 채팅창에서 소름 돋는다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영혼을 싹 뺐는데 저 대신 전문가님이 좀 영혼을 가득 담아주세요. 우리 형일이 형이 일부에는 영혼을 좀 많이 담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네. 아까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네. 이 닉네임이 굉장히 사람 당황하게 하는 꿈꽃도님 닉네임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영혼 담아서 내일은 꼭 영혼 담아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넘버원 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마로니의 입새님 1부에 종목 신청하면 2부에는 안 올려도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래도 올려주세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이야기 보내주셔야 이 1시간이 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고요. 허허실실님도 오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남양님의 이름까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한 포인트부터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입니다. 앞서 1부에서도 잠깐 환율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환율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은 살짝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어제는 1350원까지 올라가서 저 어제 지갑 안에 있던 달러를 환전을 하려고 은행을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쥐고 계셔야죠. 네.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쵸? 싶어가지고 환율이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환경 자체가 이제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지금 현재 유럽에서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로화가 굉장히 조금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제 유럽발 이슈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서 파월 의장이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긴축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사실 또 내년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기존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떠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종식시켜주는 그런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준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절대적으로 안심을 하면 되는 구간은 아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구간이고 인플레의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하 혹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준 인사들, 뭐 블러드 총재를 빗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실 기대감을 상당히 좀 크게 가졌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치보다도 너무 많이 반등이 나왔고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총대를 메고 이제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은 조금 내려앉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올리는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년 만에 환율이 이제 1,350원을 돌파를 한 그런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해서 높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상당히 좀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원래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반사적으로 좀 매도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매물을 조금 내뱉으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의 어떤 이 조정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는 하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상 기관이 완전히 이 매도의 주체였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좀 자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매매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해서 투심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의 체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여겨지고, 지금 현재 이제 9월 달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CPI 지수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7월 달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왔었던 그러한 물량들을 또 한 번에 폭발시키는 그런 순환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충분히 먹거리를 또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의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이 파월 쇼크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환율이 조금 높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미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큰 급등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큰 상승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큰 하락도 나온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이런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뭐 수익적인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이와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파악을 하면서 뭐 지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내 종목일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그 종목들 잘 가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체크해 보시고요. 대응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출발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강순남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대박 벌자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자성발전님 렛츠고 하시면서 예상 못한 급등도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겠죠. 예상 못한 급등 여러분들의 종목에 나타나기를 응원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예상치 못했던 종목 진단의 기회도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의 토비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질문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보다도 옆에서 더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전화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계속해서 받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NI님께서 토비형, 이지바이오 매수 문의 한번 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토비형 말고 우리 형일이 형이 매수 문의에 대한 답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지바이오 한번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대 하락을 하면서 4,7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올해 4월에 굉장히 강한 급등세 보여줬다가 8,800원 뚫고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좀 내려와서 제자리 찾아가는 흐름이고 지금은 다시 한번 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바이오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네, 일단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곡물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한탑을 필두로 해서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이제 이러한 곡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역시나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곡물 가격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저번 주에 시장이 좀 상당히 크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 조정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해서 이제 곡물 관련주들은 오히려 또 상당히 또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요새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원자재 그다음에 곡물 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흐름대로 그대로 또 수혜를 받았지 않았나라고 보여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곡물 관련주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슈가 나올 때 빠르게 트레이딩하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훌륭하다. 그리고 가장 알맞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지바이오 말고 이제 한탑이나 혹은 이제 뭐 미래생명자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곡물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일사료도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모두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나 단기적으로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고 조정이 나오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향후에 곡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때 그때 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들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우크라에서 다시 곡물을 수출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흑해가 다시 한번 이제 수출길이 열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곡물을 다시 한번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곡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좋지 않은 이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곡물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2등도 아니고 한 3등 정도 흐름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가에서 자리를 잡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매물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가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적기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곡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매수할 만한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지바이오는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줄을 쳐놓은 구간이 있죠. 약 한 5,000원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 5,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5,000원부터 일전에 한 8,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 구간의 매물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이지바이오가 곡물 관련주 중에서 좀 대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흐름이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최근에 곡물 관련주 상승이 나올 때 이지바이오는 약 한 3등에서 4등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지바이오는 곡물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힘이 약하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향후에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때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노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이지바이오는 그 두 관점에서 약간은 거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탑이나 혹은 이제 뭐 미래생명자원, 그다음에 한일사로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은 이 정도에서 조금 지켜보시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의 어떤 곡물 관련주들이 이슈가 될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지 결과적으로 뭐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혹은 뭐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어떤 뭐 수주권이나 합병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게 아닌 그냥 단순히 테마가 형성이 되어서 같이 올라가는 것일 뿐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은 대장을 같이 또 피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장을 굉장히 좀 선별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되 그 대장 종목을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좀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원자재 관련주들 뭐 곡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올 때 같이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곡물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관련주들은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우려감이 다시 한번 생기면서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가고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다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원자재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대장을 노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슈가 올라올 때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명심을 해주시면서 이지바이오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거리가 있고 곡물 관련주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노리자. 이렇게 전략을 좀 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지바이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슈에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일 텐데 일단은 지금 곡물 관련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움직임이 지나간 이후에 또 한번 이슈가 나타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고 다만 이 이지바이오가 그 섹터 안에서도 힘이 강하지는 않다라는 점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지바이오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많은 대화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종목들이 조금 더디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럴 때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종목에 대한 해답 전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전화도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입니다. 한강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상한가 밤비님 잘 오셨어요. 채팅은 안 해도 항상 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채팅창에 대화를 나눠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인사라도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인사를 출석 체크를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그래님 다시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종목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로니에 이스님 1부에 2종목 올렸는데요 하셨는데 그중에 한 종목 지금 해드릴까요? 태광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5,200원이고요. 비중은 40%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수익 굉장히 잘 보고 계시거든요. 태광은 오늘도 7%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19,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그 중간에 딱 타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수익 잘 챙겨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비중도 꽤 많아서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에 최근 시장에서 저는 가장 크게 힘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태광을 필두로 해서 뭐 성광밴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피팅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LNG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죠. 지금 현재 LNG 선들이 천연가스가 이제 러시아가 계속해서 좀 무기로 이제 쥐고 흔들면서 천연가스를 또 어떻게 조금 공급을 받아올까라고 했을 때 역시나 LNG 선이 가장 1순위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LNG 선에 들어가는 관 이음새를 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태광과 성광밴드의 실적
태광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피팅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뭐 수급 흐름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또 추세를 상승으로 올려주면서 지금 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이 피팅 기업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사실 이제 저번 주부터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이 꾸준하게 이야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매수 심리가 잘 몰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는 하지만, 반대로 매수 심리가 그만큼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또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기업 자체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가에서 또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 자체도 충분히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10,000원 구간에서 약한, 지금 현재 오늘 고점이 19,700원 최고가를 또 찍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약한 2배 정도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언제 진행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태광의 주가를 봤을 때, 자, 길게 늘려보면 일전에 2013년에 그죠?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에 이제 뭐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또 그때는 핫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매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다가 조선 업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이제 쭉 조정이 나왔었던 긴 조정의 구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힘을 많이 모아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0,000원 구간까지는 사실 큰 저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 확인이 되죠. 확연하게 또 바로 눈에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20,000원 구간부터 소화를 해줘야 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 되고, 이때부터 2009년, 10년, 11년, 12년 약 한 3년, 4년, 5년에 걸쳐서 매매가 됐었던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도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뜻이 돼요.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뭐 20,000원 중반 혹은 30,000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태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제가 또 항상 수급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때문에 최근의 수급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수급, 역대 최고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20년 만에 최고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20,0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20,000원을 돌파 시도를 해주는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가는 약 한 23,000원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23,000원 구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태광 같은 경우에 만약에 17,5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 자체가 태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올라가 줬지만,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계속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시장에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올라가는 종목들, 내려가는 종목들 빠르게 또 순환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태광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혹시나 본다라고 하시면 약 한 17,500원 정도까지만 두고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20,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5,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를 조금 하향으로 돌리면서 17,5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던 모멘텀이 슬슬 이제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이 되고, 그 정도 구간이 나오게 되면 슬슬 이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또 순환하는 그런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매여 있는 그런 매매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뭐 그래도 충분히 수익 중이시니까 행복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내드린 전략대로 진행을 하시면 수익 극대화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태광 진단해 드렸습니다. 역시나 현재 시장은 종목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정말 강한 움직임 보여준 종목인데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2만 원 뚫고 2만 3천 원까지 갈 수 있는 지금 목표가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17,500원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까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태광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서현서 아빠님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TV로 보고 있어요 하셨는데 TV로 보다가 유튜브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희가 전화 연결하는 동안 잠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넘버원님 오셨고요. 박은진님, 봄님, 그리고 권오명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남양님께서는 상큼 깔끔 상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깔끔한 거는 알겠는데 상큼까지 했나요? 진단이? 우리 형일 전문가님의? 이 정도면은 상큼. 또 상큼하게 입고 왔으니까. 네. 그래요. 오늘 상큼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깔끔한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윤수장 월천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초록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닉네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마로니 입스님께서도 조금 전에 해드린 이 태광에 대한 진단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네, 종목 잘 궁금하세요? 들립니다. 네. 네. 혹시 지금 TV로 보고 계셔서 약간 지금 딜레이가 있는 거라면 TV는 끄시고 전화로 저랑 대화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TV 꺼주시고 제 목소리 전화로 집중해 주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네. 종목 어떤 거 궁금하세요? 네, 성일 하일텍.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2만 7천 원, 네. 비중 50%. 아, 50% 담고 계세요. 꽤 두둑하게 담고 계시고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그래도 잘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최근까지. 자, 오늘 딱 네. 진입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얼마나 하고 그럴라나. 향후 그렇죠. 전망이랑 얼마 네. 정도 하고, 네. 향후 전망.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일단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을 이겨낸 대표적인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모멘텀이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폐배터리는 이 배터리 산업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이제 산업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가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를 만약에 이제 나중에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수명이 다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배터리 값이 전부다라고 할 만큼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배터리를 조금 대체를 할 수 있는 폐배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폐배터리가 폐배터리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좀 양극재의 기초가 되는 소재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이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폐배터리 쪽으로 해서 대장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게 세빛캠이죠. 최근에 이제 세빛캠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
거의 한 2배 정도가 올랐어요, 단가가. 그러면서 세빛캠이 실질적인 대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성일하이텍이 2등으로 움직이는데 2등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폐배터리 관료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왔어요. 윗꼬리를 상당히 많이 그렸죠. 세빛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량을 밀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물량을 조금 차익 실현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강하게 나오게 되면 누구나 수익 중이다 보니까 나도 빠르게 그냥 차익 실현 해버려야지라는 심리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대응이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물론 상당히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이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의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시간의 단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올라와 줬어요. 3% 정도 이제 올라와 줬는데, 결과적으로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내일 갭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세빛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빠르게 조금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이미 상승이 좀 많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또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내일 오전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세빛캠과 같이 흐름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일 13만 1,000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내일 상태에서 시가 13만 원 정도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차익 실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웬만하면.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세빛캠과 성일하이텍이 시장과 무관하게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모멘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이 한번 빠르게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또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장이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 만약에 내일 시가를 이탈을 하면서 물량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또 11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 내일은 세빛캠과 같이 흐름을 보면서 세빛캠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성일하이텍도 같이 물량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세빛캠과 같이 흐름을 보시면서 세빛캠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성일하이텍도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세빛캠이 어느 정도 조금 물량이 나오면서 성일하이텍도 내일 시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12만 7천 원 구간의 이탈 시에는 또 크게 또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13만 원 이탈 시에는 수익 확정을 지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나는 좀 더 보고 싶다,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매수가까지만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종가가 12만 7천 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종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빠르게 또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 종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미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길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와줬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리스크 관리다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일단 내일은 13만 원, 13만 1,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기 때문에 13만 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약수익 정도, 혹시나 더 크게 가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수익 정도에서 좀 만족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순환을 노리는 편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성일하이텍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장에서 13만 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짧게 매도하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일하이텍까지 진단 도와드렸고, 채팅창에서 성일하이텍이 형일하이텍처럼 들린다. 정말 채팅창에 우리 김형일 전문가님의 매력에 빠져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꿈꽃도 귀신꿈꽃도 님께서 형일이 형아의 최애 햄버거 종목이 궁금합니다. 네.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햄버거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마침 또 오늘 햄버거를 먹고 왔거든요. 또요? 네. 되게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영양소를 고루 갖춘 음식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지난주에 야식은 드셨습니까? 야식 먹었는데 네. 치킨 먹었는데 치킨, 네. 그 다음 날에 탈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야식은 당분간은 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때 채팅창에서 드시지 말라고 결국엔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시청자님의 말씀을 치킨을 먹어서 잘 들어야 될 것 결국 같아요. 탈이 났고 네. 그래서 오늘 드신 햄버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제가 최근에 KFC에 완전히 좀 빠졌거든요. 정말요? 저 원래 좋아요. 원래요? 네. 제가 치킨도 좋아하고. 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쵸. 같이 또 치킨과 느낄 수 햄버거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다음에 또 이 단백질도 굉장히 좀 보충이 잘 되는 KFC를 선호하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에그 타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KFC에 에그 타르트가 사이드로 팔거든요. 그쵸. KFC 햄버거 드실 때 에그 타르트 먼저 먹고 햄버거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네. K 햄버거에 대한 홍보가 됐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시는지 채팅창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햄버거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환영합니다. 꿈꽃도님 K섹터군요 라고 올려주셨고 그래그래님께서는 M브랜드 햄버거를 좋아하시네요. 하늘이님 잘 오셨습니다. 지각생입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끝까지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넘버원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오르비텍 살펴볼게요. 7,3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르비텍 오늘 7,28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르비텍은 원전주죠. 원전주면서 이제 원전주들은 완전히 또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최근에 원전주들 흐름이 사실상 나쁘지 않았죠.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뿐만 아니라 원전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오르비텍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 흐름을 보게 되면 뭐 한신기계,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일제히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줬겠지만 일전에 이 매물 구간에 대해서 뚫어주지 못하고 매물 구간까지만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든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짧게 이전 매물대 구간까지만 상승이 나오다가 그 구간 부딪혀서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완전히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오르비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7,000원 구간부터 약한 8,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이제 요 구간일 것 같아요. 이제 1차적으로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또 좋은 이야기 나오고, 상승 나오고, 저점 나오고, 상승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점 나올 때는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제 특성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오르비텍은 약한 6,000원 중반대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 6,500원 정도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이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하게 또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설정해 놓은 지지라인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으로 향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역시나 이 박스권 고점에 도달했을 때 대응이 될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7,700원 구간입니다. 이전 고점이 이제 7,7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최근에도 이 7,7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7,700원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7,700원을 설정을 해서 요 구간까지 주가가 다시 왔다라고 하면 요 구간을 뚫어주는지 아니면 뚫어주지 못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 8,000원대까지 볼 수 있겠지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뭐 워루비텍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잡을 준비를 하면 또 계속해서 반복적인 수익 구간을 주니까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진행을 하면 또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때문에 일단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지켜보시되 다만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때문에 지지라인은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좋은 게 계속적으로 나오지가 않으면은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원전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7,2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6,000원 후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너무 오래 기다리기가 싫고 마이너스인 채로 갖고 가기가 싫다라고 하시면 7,200원 이탈 시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7,200원 구간이 또 단기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7,2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마이너스 인식으로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7,200원 정도에서 자르게 되면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아, 나는 너무 오래 기다리기 싫고 원전 이야기 나올 때까지 좀 이 종목을 들고 가기 싫다라고 하시면 요 정도 구간에서 자르면은 뭐 그렇게 큰 손실은 나오지 않고 충분히 또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대응 전략은 요 정도로 짜시면 그래도 충분히 손실은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자,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오르비텍 박스권 상단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 7,700원 뚫고 올라가는지 잘 지켜봐야 하고요. 손절 라인은 7,200원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장을 했고 오늘은 오랜만에 좀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도 계속 열려 있거든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한 가지 더 다음 상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반올림 100%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PSK 홀딩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12,500원입니다. 비중은 15% 담고 계시는데 현재 시장이 반도체는 암울한데요. 장비업체 전망도 안 좋겠지요. 해당 종목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어요. 이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전망도 함께 궁금하신 것 같고 저도 이 종목의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참 안 움직여도 이렇게 안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려오기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손실을 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요? 일단 PSK, 그다음에 PSK 홀딩스 둘 다 이제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아니고. 그러면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확실하게 점유율도 가져가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의 산업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야 전체적인 이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부의 그 시청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종목 중에 미래나우텍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상승이 나온 배경에는 개별 수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 않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지금 현재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현재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전체적인 비메모리 제품들의 가격들이 일제히 조금 낮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요 자체가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갈래야 올라가기 참 힘든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많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라올 만한 힘이 지금은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딱 요 구간이 보이죠. 딱 눈에 띄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윗꼬리를 굉장히 좀 강하게 그리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요 구간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구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요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밀어주는 물량들이 들어가 주면서 이 구간을 좀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앞선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좀 물량을 오히려 털어내는 강한 윗꼬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 심리가 완전하게 확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한번 물량을 또 정리하는 그러한 단가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8,000원 구간을 9,000원 구간이죠. 9,000원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8,000원 구간이 좀 주요한 지지 라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8,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일전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줬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7,000원대까지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보여져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일단 8,000원 구간을 이탈 시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나 7,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나 시청자님께서 크게 차이를 느끼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을 길게 보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좀 종목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산업 자체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올해가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게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바닥을 확보를 해줬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현재 8,000원 구간은 1차 지지라인, 7,000원 구간은 2차 지지라인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타이밍,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이 다시 한번 조금 부활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좀 노려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그 기간 자체가 내년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좀 길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러한 이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디스플레이 쪽은 좀 싸게 사면은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지만,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현재 산업 자체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경우라서, 많이 싸져 있는 구간에선 저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매매를 진행을 하면 충분히 또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저가에서 잡아주면서 산업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저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보여진다라고 여겨지고, 1차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꾀한다라고 하면 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저가 확보해주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저가를 확보해주면서 저가를 확보했을 때 그 구간에 싼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좀 굉장히 유효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이제 남은 비중으로 하여금 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저가에서 조금 힘을 모아주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노려서 단가를 낮추고 손실 만회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그래도 손실 만회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PSK 홀딩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때 비중에 대한 조절을 잘 하시면서 그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강순남 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한농화성입니다. 15,1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0%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한농화성 오늘의 종가가 15,050원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급락하는 장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빨간불을 굉장히 강하게 지켜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은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농화성 최근에 이제 굉장히 조금 상승이 좀 잘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저는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반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실적 회복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성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장 뛰어나게 또 눈에 보일 수 있는 섹터가 또 2차 전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조금 최근 시장에서 들더라고요.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들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한농화성이 개별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아직 접근할 만한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도 이번 주에 한번 또 이 매물대 관련해서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새 이 구간은 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주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 바로 확인이 되죠. 매물이 많이 두터운데 반해 최근의 수급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바로 뚫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 흐름 자체가 정확하게 또 이 매물대 구간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오늘 시가를 이탈을 한다? 오늘 시가가 15,050원이잖아요. 15,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14,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농화성은 저는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앞선 매물들을 한번 소화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저는 지켜볼 것 같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선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기에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나와줘야 된다. 라는 뜻이, 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15,500원 오늘 또 맞고 떨어졌잖아요.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은 저는 조금은 정리를 하는 관점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일 구간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한 15,000원 혹은 이제 좀 더 좀 넓게 볼게요. 좀 넓게 봐서 14,700원 구간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음 종목으로 좀 순환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15,500원 구간, 요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서 뚫어주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15,5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한 다음에 시장에서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좀 수급이 약한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죠. 아까 이제 태광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 뭐 태광이나 혹은 이제 뭐 성일 하이텍, 태광도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눈에 뻔히 보이게 주목을 받는 수급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성일 하이텍 뭐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또 수급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시장에서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수급이 보여지는 주목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지 지금 현재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거리가 먼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5,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14,700원 정도로 설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15,500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한 16,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또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를 뚫어주는지 이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또 빠르게 수익 순환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농화성 빠르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500원 뚫어주는지 그리고 14,700원 이탈한다면 정리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채팅창에서 너무너무 다들 감사해요.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오늘 예상치 못한 좋은 정보 얻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김영일 전문가님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분석 듣고 싶으시다면 배워야 산다를 꼭 시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목요일에 만나볼 수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도 김영일 전문가님의 배워야 산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 우리 목요일 6시에 만나볼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뭘 배워볼까요?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매물대랑 수급. 네, 앞으로 시장에서 더더욱 중요해질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다루고
시청을 한번 하시면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 잘 배워서 이 시장 꼭 살아남으시길 바라겠고요. 환율에 대한 질문도 또 올려주시는 거 보이는데 저희 오프닝 때 환율에 대한 부분들 또 잠깐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배워야 산다에서 아마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쏠쏠한 정보 전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